폭발물 협박 팩스가 여당 당사에 왔답니다. 폭발물 협박 그런 내용을 담은 팩스. 자, 오늘 국민의힘 당사에 경찰 특공대가 들어가서 지금 폭발물에 대해서 수색을 하고 막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찾기 위해서. 물론 다행히 어떤 이상 현상은 없었거든요. 근데 모습은 좀 영상으로 담겨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층으로 올라가서 자, 오늘 상황 좀 정리 좀 해볼까요?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중앙당사 여의도죠. 국회 앞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 이 팩스가 수신됐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걸 처음에 확인한 이 당사, 이 직원들 같은 경우에, 당직자들은요. 이게 수신이 돼갖고 연락이 된 거죠. 그래서 경찰청, 서울경찰 특공대 등이 투입돼 수색을 했는데 뭐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일단 그냥 이 팩스로만 협박을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일단은요. 조기현 부위원장. 일단 국민의힘에 불만이 있으니까 아마 저런 협박을 했을 거예요. 일단 그건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뭐 지도부 차원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입장을.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했을까요? 아니면 혹시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지지자가 지금 여당의 불만을 갖고 저런 걸 했을까? 이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발신자 명의가 뭐 일본 변호사 명의로 발신됐다고 하는데요. 예. 뭐 허위일 가능성이 높죠. 천만 다행으로 이제 실제 그런 일은 아니어서 장난으로라도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요. 되죠. 절대 안 되는 일인데. 예,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 왜 만들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그 편지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이 본인의 뜻과 다른 어떤 정치 세력 정당에 대해서 이런 협박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게 실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비호하지 않는 국민의힘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세력의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 어느 방향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을 전혀 누구에 의한 것인지 예측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혼란과 무질서를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실 지금 탄핵 소추 의결 이후에 국민들 대다수는 일상으로 돌아갔고요. 헌법재판관 2인의 추가 임명으로 그나마 헌법재판 절차도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항공 참사로 인해서 국민들의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지금 이 한남도 관저 앞에 무질서와 혼란이 일부 당사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결자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국민의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하거나 국민들께 또 지지자들께 차분해질 것을 요구해야만이 이 혼란을 수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국민의힘 중앙당사뿐만이 아닙니다. 다음도 하나 더 보죠. 다른 곳도 또 협박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자택과 지역 사무실에도 이런 게 또 팩스로 거길 대상으로 하겠다는 또 팩스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귀당의 사무실과 대표 자택 주변에 폭탄을 설치했다. 이것도 설치했다라는 협박이네요. 그리고 오늘 1월 3일 오후에 뭐 폭발할 것이다. 뭐 예고까지 했는데 일단 수색을 했죠. 조사해보고. 근데 뭐 특별히 위험 물질은 발견 안 된다. 이것도 역시 팩스로만 또 협박한 것 같은데 소정 변호사 이거 이런 일 자꾸 있으면 너무 좀 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 이제 그 경험에 의하면요, 법적인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협박을 보내가 이게 뭐 팩스나 문자나 이런 경우에 실제 테러하는 거는 거의 본 적은 없어요. 따라서 이제 이거는 협박죄는 맞아요. 범죄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진짜 테러할 때는 바로 테러를 하지. 이렇게 예고를 하거나 예고하는 거는 게 없어요. 따라서 이게 근데 저는 누가 했냐? 우리 그 해방 이후에 그 수많은 테러가 있었죠. 거의 95% 이상요. 우익은 우익끼리 테러합니다. 그다음에 좌익은 좌익끼리 테러해요. 조금 차이 나는 이단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죠. 종교도 그래요. 조금 차이 나는 기독교 내 파벌끼리 싸우지 불교하고 기독교는 안 싸워요. 저는
오히려 그 극우나 예. 우파 쪽에서 국민의힘이 너무 이게 제대로 일을 못하니 오히려 경고하는 의미로 아마 이게 보낸 게 아닌가. 일본의 변호사 명의라는 게 그런 신빙성이 가요. 예. 그래서는 아마 이게 그 좌쪽에 좌파 쪽보다는 이게 우파 쪽에서 국민의힘의 경고성으로 보낸 게 합리적인 추론인데 예. 이런 게 범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설명 중에 이제 종교 얘기 꺼내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예를 이 진행자 직권으로 그 내용을 예. 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마지막으로 저 짧게 손정혜 변호사. 지금 뭐 수세 그런데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다. 뭐 발견을 못했다. 이래서 천만 다행인데 이렇게 이건 협박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처벌 수위 어떻게 됩니까? 협박죄뿐만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국이 엄중한데 이거 수색하느냐고 또 얼마나 많은 공권력이 지금 그렇습니다. 낭비됐습니까? 예. 허위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요. 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뭐 일본 변호사 명의로 발신됐다고 하지만 조만간 그 잡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던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최근에 임명된 헌법재판관인데 기피 신청을 할 듯하다는 내용이 지금 속보로 MBN 단독 속보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듯하다. 지금 추가돼서 6명 체제의 헌법재판소가 8명 체제가 됐는데 이 2명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할 것 같다. 요런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네요. 요 내용. 요 부분은요. 이거 어떤 소정 변호사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 특칙이 있어요. 특칙이요? 판사에 대해서 이제 기피 신청하는데요. 예. 헌재법에는 한 사건에서는 한 명 말 수 있다. 한 명만요? 한 사건에서는 한 명 말 수 있다. 그렇다면은 둘이는 못 해요. 그 둘 중에 하나다. 예. 둘 근데 중에 재판관 둘 중에 한 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거다. 예, 법에 특칙이 있어요. 한 명밖에 못 한 한다고. 명이다. 예. 근데 문제는 조한창 대법관은 이제 국민의힘이 추천자. 국민의힘 추천 몫이죠. 이런데 불신을 받고 있으니 오늘 인사 말부터 청문회 과정에 모든 게 부정선거는 없었고 뭐 계엄은 잘못됐고 이러니까 오히려 그 보수청에서 조한창 재판관에 대해서 실망이 하는 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저는 국민의 추천 몫이 기피 신청 대상이 된다? 이것도 좀 부끄러운데 하여튼 둘 중에 한 명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규정상으로는 헌법재판 관련해서는 한 명에 대해서 그 사건 한 명. 일단 그렇다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정계선 헌법재판관 또는 조한창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할 듯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네. 이게 속보로 좀 들어왔네요. 지금 요 내용이요. 이거 짧게 이 조기현 부위원장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됩니까? 글쎄 속보라서 뭐 아직 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그 사유를 뭘로 구성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피 사유가 뭐 심리할 정도의 대상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언뜻 떠오를 수 있는 것은 임명 절차의 위법성 아마 그런 걸 그런 걸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아직 정확하지 않은데 그럼 만약에 기피 신청을 하면 또 이거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예, 뭐 어떤 기피 사유로 신청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기각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이 속보가 들어와서 지금 바로 예, 전해드렸는데 이 합당한 내용 기피 사유는 없을 예, 겁니다. 두 분과 잠깐 해봤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할 것이다. 기피 신청하니까 이 헌법재판관 앞에서는 탄핵 심판을 못 받겠습니다. 약간 이런 걸 신청하는 내용이잖아요. 소속 변호사의 설명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 한 명만 할 수 있다. 이런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셨어요.